자, 이번에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문제입니다. 198번 자아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원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아분화, 그리고 삼각관계, 그리고 탈삼각화, 그리고 가계도, 그리고 보완 등등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죠. 그중에 자아분화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죠. 관계적인 차원에서 나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는 이성과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삼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거부하면서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 보통 이제 삼각관계에 휘말린 그 사람이 부모의 갈등에 자신이 휘말린 상황이 불편해서 부모를 멀리 떠나요. 이것을 정서적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중요한 타인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 관계에서 느끼는 건 프로이트 방어기제 개념에서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각과 감정, 즉 이성과 감정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관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타인과 나, 요 사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분화 수준과 기능이 세대 간 전수되는 건 말 그대로 다세대 전수 혹은 세대 간 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관련이 되긴 하지만 이 자아분화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4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번 보완의 가족치료 기법 하면 보완은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이고 그 기법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완의 다세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다세대 주책이 활활 막 불에 탈까봐 겁나요. 그래서 다세대가 탈까 겁나요. 탈삼각화 가계도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보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4, 5 중에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구성은 전략적 가족치료의 개입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력, 재순환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이 경계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개입 기법입니다. 구균, 긴실과 경합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설적 지시는 전략적 가족치료의 기법이죠. 전력, 재순환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 깨뜨리기는 구조적 가족치료, 구균, 긴실과 경합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200페이지 200번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개입기법은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신경증상을 호소하면서 자녀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마찰을 둘이서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녀를 찾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삼각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달려가는 것이 막내 경수다.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부모 사이의 갈등의 삼각관계로 가장 취약하게 휘말리는 게 자녀 중에서도 막내 경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경수에게 어머니의 신경증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는 건 우리 가족치료 모델의 기법들 중에 분화에 해당합니다. 분화, 자분화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분화하면 이것은 보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기법은 다세대 탈가에서 탈삼각화예요. 여기 보면 그 자동 반사적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성의 측면과 감정의 측면이 있는데 보통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삼각관계에 휘말렸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휘말린 제3자, 보통은 이제 자녀 중에 취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과 생각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생각은 탁 취약해지고 감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확 올라온다. 이것을 자동 반사적이다 내지는 감정 반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감정의 수위를 낮추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전략을 보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을 때 자녀를 찾았다. 삼각관계 자동 반사적이다.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 사이를 명확히 구분. 요거가 다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키워드라는 암시고요.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합류는 구균, 긴실과 경합해서 경합 구조적 가족 치료고요. 그 다음에 전력, 재순환해서 얘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재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균, 긴실과 경합, 구균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 경합의 경입니다. 그래서 얘도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 됩니다. 자, 201 다시 자아분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은요, 삼각관계에 많이 휘말리고,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의 균형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아 수준이 높아야 가족 체계의 정서로부터 적절히 잘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이 맞고요. 자아 분화 수준이 낮으면 타인과 자꾸 융합을 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엄마의 정서가 나의 정서인 것처럼 혼재가 되는 양상이 이게 융합이고요. 융합은 분화의 반대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화 수준이 낮으면 자꾸 분화가 낮으면 융합은 반대로 커지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으면 삼각관계를 덜 형성하지만 낮으면 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요. 적응력이나 자율성이 커지려면 분화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죠. 202번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혹은 전다구경에서 전략적, 다세대, 구조적, 그 다음에 경험적은 다 체계 이론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체계 이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이 분화되지 못한 문제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안을 삼각관계, 제3자를 끌어들여서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삼각관계라든지 혹은 분화와 미분화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I 포지션, 나 입장 취하기도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 중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생각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탈상객과를 촉진하는 이것을 나 입장 취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작성하면서 가족과 함께 가족 패턴이나 가족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가족이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다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 개념이자 이제 기법이 되는데요. 가족 조각은 뭐예요? 가족 조각은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 아니라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족 조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한다라는 내용은 맞아요. 다만 이게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빼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을 뺀 나머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3번을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세대 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법은 이혼 이후 대인 기피와 우울 증세를 보이는 클라이언트의 가계도 나왔어요. 그리고 원가족을 살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머니와 밀착적이면서도 갈등적이고 딸과도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밀착이라는 말은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밀착과 유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으로 가계를 통해서 원가족을 살펴봤다라는 이 키워드로 얘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다라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어머니와 밀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요런 얘기예요. 분화가 되지 않고 융합이 되었다. 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밀착적이면서 갈등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안에 너 있다처럼 클라이언트 안에 어머니가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 어머니의 갈등이 곧 나의 갈등,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곧 나의 혼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좋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든 이런 게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과도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융합을 얘기하려고
표현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자아 분할을 촉진해 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관계에서의 적절한 자아 분할, 즉 타인과 나 사이의 적절한 균형,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적 질문과 척도 질문은요,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입니다. 지시와 역설, 이거 역설적 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문제의 내재화 아니고 문제의 매제화는 이야기 치료의 기법입니다. 실연은 구균, 긴 실과 경합해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자, 204번 보웬이 제시한 개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수될 수 있고요. 정신 내적이면서도 관계적입니다. 이게 뭐죠? 정신 내적은 아까 이제 나온 생각과 감정 사이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나와 타인 사이의 구분이에요. 그럼 이거 뭐죠? 분화하고 관련된다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 내적에서는 지적인 측면은 생각 혹은 이성 혹은 사고, 정서적인 측면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적인 측면은 타인과 나 사이의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친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모두 자아 분화를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가족 투사, 삼각관계, 자아 분화, 핵가족 정서, 다세대 전수 모두 보웬의 개념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개념은 자아 분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5번을 보면은요, 보웬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이 적용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아 분화예요. 가족이 빈곤한 상황에도 아동 자녀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뭐죠? 아동이 부모하고 막 밀착이 돼서 부모가 난지 내가 난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이거는 적절히 분화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삼각관계 2번 아동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 이런 건 삼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그냥 웃기는 사례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끼우는 방식인데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정서적 체계. 이건 뭐냐면 한 가족은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모의 긴장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덩어리다라는 얘기고요. 가족 투사 과정은요, 핵가족의 부부 체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영 혹은 투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세대 전이는 그런 관계나 패턴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 전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06번 다세대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아 분할 수준이 낮은 성원일수록 투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가족의 잘 몰랐던 정서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병리적 이중구속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걸 치료적 이중구속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삼각관계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삼각관계를 역으로 이용해서 사회복지사가 치료적인 삼각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하여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치료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삼각관계 안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기법도 있다라는 걸 그냥 이 문제 보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 분할 수준이 낮으면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의 감정에 내가 자꾸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구조적 가족 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기를 우리 앞에서 구균, 긴실과 경합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구균, 긴실과 경합.
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핵심 기법은 균형 깨뜨리기, 긴장 고조시키기, 실연, 그리고 과제 부여가 있고요. 경계 만들기가 있고 합류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입 기법들의 키워드를 알아두시고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을 재구조하자, 가족의 재구조화를 강조를 하는 거고, 이걸 위한 가장 핵심은 뭐다? 경계의 조정이에요. 왜? 가족 문제라는 게 경계가 너무 없어서 밀착되거나 가족 관계가 경계가 너무 심해서 가족 관계가 유리될 때 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있어야 될 경계가 없고 없어야 될 경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족의 하위 체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구조적 가족 치료는 권력 구조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계 구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사이엔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가족의 하위 체계 간에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하위 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래요. 세대 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대 간 경계를 관찰할 때에는 문화마다 이 세대 간 경계에 대한 이게 조금씩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0년대에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세대 간 위계를 많이 강조하는 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요 얘기가 잘 먹혔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된 하위 체계는 너무 경계가 심해서 서로 간에 관심도 없고 상호작용도 별로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계를 허물러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관심과 보호 기능을 증대를 시켜야 되지, 독립성을 고양해야 되는 것은 유리된 가족 체계가 아니라 지나치게 밀착돼서 나는 없고 우리만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가족 간 경계는 가족 상담 시 가족이 어떤 위치에 앉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되게 가까이 앉으면 이들 사이엔 경계가 좀 없는 거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떨어져 앉고 있다면 좀 경계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너무 밀착된 경우에는요, 가족들이 너무 경계가 없어서 서로 우리만 있고 나는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경계를 좀 만들어서 독립성이나 개별성이나 자율성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좀 경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사회복지사가 끼어서 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8번. 다음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어떤 가족치료 모델에 근거하는가? 이거 키워드입니다. 매사에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권력 구조가 불균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요, 아들과 친구 같은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은요, 세대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대 간에는 위계구조, 즉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계구조에서 경계가 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도 어머니와 되게 밀착되어 있다, 즉 경계가 좀 부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되고 아들과의 경계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경계의 문제라든지 지나친 밀착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키워드가 된다라는 걸 읽으면서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9번 보시면은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개입 기법은 가족 사정 단계에서 아내는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여를 해왔고, 아들은 부모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해 몇 차례 훈육 기술 교육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아들의 문제 행동을 주요 개입 대상으로 삼는 대신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좀 잘못됐는데요. 얘는 탈삼각과 보행 가족 치료 쪽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남편과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 사이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못한 채 이때 어머니가 이 부모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관여하는 방식으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삼각관계에 휘말린 아들의 문제에 집중을 했던 개입을 내려놓고 이제는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를 직접 해결하고 아들을 이 둘 사이에 끼우는 삼각관계를 해체하려는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탈삼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균형 깨뜨리기는 구균, 긴실과 경합에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고요. 전력 재순환에서 얘는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구균, 긴실과 경합해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고요. 외현화 혹은 외재화 기법은 이응을 떠올리세요. 이약이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자, 210번 다음 사례에 적용된 개인 모델은 자, 어머니가 우울증을 호소하며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요. 아버지는 일정치 않은 직업 소득으로 아들과 아내와 소외된 채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밀착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 경계가 너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이면 같은 세대 사이에는 그럴 때는 부부 사이에는 경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로부터 소외된 채 제대로 된 경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경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경계를 조정해서 지나친 밀착을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는 오히려 없어야 될 경계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서 둘의 하위 체계를 강화하는 개입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입이 경계를 조정하는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위 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위 체계의 기능을 강화한다, 경계를 조정한다. 이거 다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키워드가 됩니다. 211번 가족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방형 가족은요. 환경과 경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계가 적절하게 있는 거죠.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경계가 있는 거고요. 경계가 없는 것은 개방형이 아니라 방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연한 경계를 가졌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개방형 가족이죠.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경계를 가졌다라는 건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한 것은 그야말로 무호한 경계죠. 자, 그다음에 밀착 가족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된 게 아니라 모호한 걸 얘기하고요. 가족 구성원 간 경계가 경직되어 있을 때는 이건 유리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임형 가족은 가족 외부와의 구분선이 너무 없어요. 아까 방임형은 환경과의 경계가 없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유리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경계가 너무 경직된 걸 얘기합니다. 212번 가족 개입을 위한 합류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개입 초기에 가족들이 가족 치료자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뢰와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고 그래서 유지하기 가족이 그 상호작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그러고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가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하고 비슷하게 따라하기라고도 하고 모방하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부담스럽게 막 때려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나도 계속 이렇게 따라 추임새 맞춰주면서 따라가면서 내가 말이 빠른 가족 치료자를 할지라도 가족들이 좀 말을 천천히 하는 분위기라면 나도 그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그런 개입을 하는 게 합류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족원들과 자연스러운 라포를 형성하는 기법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기 혹은 모방하기도 맞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벼운 대화로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죠. 그런데 4번처럼 재구성한다라는 거, 너희 이런 거 역기능적이니까 내가 바꿀게 이걸 재구성인데요. 기본으로 합류는
때려 잡으려고 하지 않고 막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구성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재구성은 합류가 끝난 다음에 실제 이제 중간 개입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13번, 213번 민우진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구균, 긴실과 경합이에요. 구균, 균형 깨뜨리기가 되는 거죠. 긴장 고조시키기를 얘기합니다. 실연을 얘기하는 거죠. 과제 부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를 얘기합니다. 합은 합류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척도 질문은 뭐죠? 척도 질문은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대부분 질문 이렇게 되죠. 탈삼각하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다 해당이 되고요. 역설적 지시는 전력 재순환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얘도 전략적 가족 치료고요. 탈삼각하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입니다. 자, 214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자꾸 대변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사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대변인이시네요. 이것에 대해 딸이 설명해 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뭐죠? 딸과 엄마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그 딸을 대변한다라는 건 그 경계를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얘기도 내 얘기. 그러니까 네 말이나 내 말이나 네 생각 내 생각 이거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친 밀착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예, 둘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커트시키고 딸이 딸의 얘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 이거를 증대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것은 경계 만들기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적하기 기법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합류하기에서 유지하기, 따라가기, 따라하기가 있었는데 따라하기는 다른 말로 모방하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따라가기는 추적하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적하기는 합류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죠? 구균, 긴실과 경합에서 얘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적 삼각관계, 삼각관계는 우리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종 질문 기법은 얘는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이었습니다. 자, 제명명은 뭐죠? 전력 재순환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이지만 지금 이 사례는 엄마와 딸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기법이다 라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215번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로 개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픈 어머니, 철없는 아버지 대신 동생에게 부모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소홀한 맏딸의 문제예요. 딸은 딸의 기능이 있고요. 부모는 부모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딸의 기능과 자녀의 기능과 부모의 기능이 지금 뭔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2번을 보면 비난형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난형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그래서 결국 가족 치료 모델은요. 키워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가족 치료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사치오. 자,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핵심 키워드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빙산기법과 가족 조각기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의사소통에서 나도 존중, 너도 존중, 상황도 존중하는 건 일치형 의사소통인데 이거는 기능적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걸 비난형 의사소통,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걸 회유형 혹은 아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감정, 내 감정 모두 무시하고 상황만 놓고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을 계산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초이성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감정,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황도 무시하는 것을 산만형 혹은 혼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비난형 나오면 이거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얘기하는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면 구조적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이 구조적에서는 빠져야 된다라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머니, 어머니 양육 방식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자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세대가 할머니, 어머니, 자녀 해서 3세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부부불화로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자 반항 행동이 증가한 아들의 문제, 이런 거는 뭐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삼각관계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연합 있잖아요. 연합. 부부불화로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 예를 들어 부모가 서로 싸웠는데 아빠가 막 우세가 돼.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럴 때 이제 아들에게 이제 뭔가를 우회적으로 뭘 이제 그 연합을 하는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사례이긴 하지만 요것도 구조적 가족 치료. 어쨌거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 사이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자녀에게 확 이게 그 화풀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4번이 조금 더 적절한 사례는 구조적 다세대 가족 치료의 삼각관계하고 관련된 이해예요. 그 다음에 너무 밀착된 아내와 딸, 세대 간에는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경계는 좀 허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와 남편은 경계가 오히려 있고 아내와 딸이 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경계 만들기 기법이 필요한 거죠. 자, 216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계획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은옥 씨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고 28세 아들은 게임에만 몰두하며 집에 있습니다. 아들은 쓰레기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서 집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이게 은옥 씨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은옥 씨는 자신이 이제 잘못했던 것 그리고 아들에게 미안한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서비스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뭐죠? 일단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 그래야지 다른 걸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스럽게 접근 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뭘 해봅시다라고 으쌰으쌰하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죠? 합류하기예요. 가족 개입 초기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치료자를 좀 낯설어하고 이질감을 느껴서 배척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 합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족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을까, 요걸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개입이 가능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7. 자,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번 해봐라. 이걸 뭐라고 하죠? 실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 중에 구균, 긴, 실과 경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추적하기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합류.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합류하기의 기법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빙산은 뭐예요? 빙산은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 했어요. 우리가 경험적 가족 치료의 빙산 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적 삼각관계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 혹은 경계선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연과 합류, 추적하기, 경계선 만들기는 셋 다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해당하는 기법인데, 지금 여기서 한번 해봐라. 이건 실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218번 다음 사례에 대해 민우춘의 구조적 모델을 적용한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은, 자녀 교육 문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다 어머니에게 맞추려고 한다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결혼을 했으면 시어머니, 그러니까 조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부하고 모는 서로 경계가 있어야 돼요. 세대 간에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 한 층을 쓰는 부모 사이에는 경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례는 며느리
며느리와 남편은 경계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계가 있고, 남편은 오히려 자기의 어머니와 경계가 너무 없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조적 모델의 기법이 아닌 것. 자, 합류하는 거 구조적 가족 치료 맞습니다. 실현 구조적 가족 치료 맞습니다. 가족 지도, 우리가 앞에서 가족 사정 도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가족의 경계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린 걸 가족 지도라고도 하고, 가족의 구조적 지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요, 탈삼각화는 구조적 가족 치료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다세대 가족 치료의 보행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체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9번입니다. 다음 가족 사례에 적용된 실천 기법은, 클라이언트가 저희 딸은 제 말 안 들어요. 저희 남편이 뭐든 다 해주거든요. 아이가 남편 말만 듣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남편과 딸 사이에는 서로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이를 대신해서 다 해주시는군요.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경계가 너무 없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소외된다고 느끼시네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아버지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딸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좀 가까이 가라. 그래서 원래 부부 사이에는 경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계를 새로 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합류하기도 구조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경계선 만들기도 구조적 가족 치료 기법입니다. 자, 근데 전력 재순환에서 얘는 전략적 가족 치료고요. 그리고 전략적 가족 치료의 역설적 지시 기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상 제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상 처방 기법, 그 다음에 제지 기법, 실현 기법은 모두 다 역설적 지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증상 처방도 역설적 지시에 해당이 되고, 얘도 역시 전략적 가족 치료에 해당합니다. 자,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치료예요. 그래서 얘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자, 가족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위 체계의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이 된 경우는요. 그러면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간섭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간섭이 증가하는 경우는 너무 모호한 경우예요. 모호한 경우에 지나치게 선을 막 넘는 간섭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하이체계의 경계가 희미하다라는 건 모호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감정의 합일현상이라는 것은 네 문제도 내 문제, 내 문제도 네 문제,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우리는 다 하나, 한 덩어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경계가 너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너무 경직됐다라는 건 유리된 가족이에요. 너 따로 나 따로, 내일은 내일, 니일은 니일. 그러면 가족이 서로 보호를 해요? 아니에요.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요. 관심도 없고 상호작용도 적습니다. 자, 경계가 너무 힘이, 즉 모호한 경우에는 그래서 선을 너무 많이 넘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너무 의사소통도 많고 간섭도 많고 이런 게 많은 거죠. 자, 하위 체계의 경계가 경직됐으면 너 따로 나 따로입니다. 자, 그럴 때는 각자 독립적으로 알아서 행동을 하지, 가족 상호작용이나 응집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1번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을 아까 우리 213번 문제하고 2016년도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구균, 긴실과 경합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구균 나왔습니다. 균형 깨뜨리기가 되고요. 긴장고조시키기, 과제 부여,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 실력 있죠?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개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족 그림은 뭐냐면, 이거 가족 조각이 뭐죠? 가족 조각은
빙산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사치오에서 경험적 가족치료였잖아요. 경험적 가족치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술적인 기법, 조각을 하거나 같이 가족끼리 그림을 그리거나 이쪽은 막 명상도 합니다. 명상도 하고 역할극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가족 그림, 가족 조각 모두 다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고요. 탈삼각화, 삼각관계 모드는 얘는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역설적 지시는 전력제순환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고요. 순환해서 순환적 질문도 전략적 가족 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